안녕하세요.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. 전 세계 식품 트렌드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하나가 바로 이 발효식품이라고 합니다. 이 한국을 대표하는 발효식품으로는 김치와 된장을 꼽을 수 있는데요.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 이 3대째 전통 된장을 만들고 있는 박혜순 씨가 대한민국 한식 명장으로 선정됐습니다.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박혜순 명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먼저 이 대한민국 한식 명장으로 선정되신 거 정말 네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랫동안 이 가업을 이어오시느라 애쓰셨는데 이 명장, 한식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좀 얻게 되셔서 감회가 더 새로우실 것 같아요. 네. 이 소감이 어떠신가요? 우선은 뭐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이기도 하고 감동이기도 하지만 또 책임감도 굉장히 큽니다. 왜냐하면 이 한식 명장이라는 것이 그 전국에 있는 그 500명의 그 각 분야의 대가분들께서 선정해 주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좀 책임감이나 이런 것이 크고 또 감회가 정말 새로운 그런 기도 하고 합니다. 네, 이 전통 된장이라고 해도 이 지역에 따라 또 들어가는 재료 그리고 만드는 비법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이 다양한 맛을 내잖아요. 이 명장님 댁에서도 이 대대로 특별한 된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된장인가요? 저희 집에서 만드는 것은 그 상황버섯 된장이라고 해서 그 상황버섯을 달인물로 해서 만든 된장이에요. 이제 그게 그 역사를 이제 거슬러 보면 저희 어머니의 외할머니,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께서 약줄 좋아하셔갖고 좀 약줄을 좀 많이 드시고 한 다음 날은 이제 된장을 좀 10개 타서 차처럼 타신 거죠. 그렇게 끓인 국처럼 드시면 속이 굉장히 편안해지셨다고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집안이 좀 유복하셨나 봐요. 옛날에는 뭐라 그러죠? 몸종이라 그러나 일하시는 분들을 집에 이제 있으셔서 그분들이 산에 가서 이제 그런 그 뽕나무에서 나오는 상황버섯을 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담아서 이제 드시기도 하고 또 모든 음식에도 또 그 물을 달여서 많이 이제 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많이 해서 드셨던 것 같아요. 이 4대에 걸쳐 이어온 상황버섯 된장이라고 하니까 이 뭔가 만드는 비법도 궁금하고 장 맛도 좀 궁금해지는데요. 네.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. 그 왜 사람도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도 받고 정성을 들이면 이뻐지고 좀 사람이 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품격 있어진다고 하나요? 이제 그렇잖아요. 근데 저희 된장도 그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겹장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도 한 150m 되는 안반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. 소금도 5년 이상 간수를 뺀 소금만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된장을 만들어지는 거에도 정성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요. 또 거의 90% 이상 그 직접 옛날 전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데보다는 좀 특별하죠. 그리고 5년 이상 그 된장을 저희는 그 숙성시키는 거에 그 이제 매력이 있죠. 네. 왜냐하면 장은 묵을수록 약이 된다고 그러거든요. 보약이 된다고. 그래서 5년 이상 숙성시켜서 그렇게 해서 좀 만들고 있고 합니다. 네, 어렸을 때부터 이 된장 만드는 거를 어깨 너머로 좀 보면서 자라셨을 것 같은데요. 이 명장님께서 가업을 이어가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. 뭐 그 제 이야기보다는 그 어머니에 관한 이제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어머님께서는 그 외할머니께서 좀 일찍 돌아가셔서 13살부터 살림을 맡아 하셨다고 그래요. 그래 식구는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늘 그 옛날에는 그 된장이 1년 양식이에요. 그래서 그 된장을 못 담아 먹는 집도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그 13살 때부터는 정식으로 된장을 담고 관리를 이제 집안일을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셨죠.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그 소천하셨는데 그때까지 생전에 81번의 장을 담으셨다고 그래요. 매년.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그 어머님이 그 97세가 되시도록 그 살아 계셨다 건강하게 돌아가신 것도
이 상황버섯 된장의 비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된장물을 먹고 자랐어요.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친정어머니한테 그 된장 담그는 법을 배우게 됐죠.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은 심부름만 하러 다녔어요. 어머님이 밥 해주는데 반찬거리 사와라. 그때는 이제 된장을 담으면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같이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식사 준비만 해드리는 걸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깨너머로 좀 배우게 됐는데 그 어머니 장맛이 굉장히 좋아서 친구들이나 또 오빠 친구분들 주변 분들이 자꾸 담아달라고 하신 거예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한 말도 담고 용돈도 벌어 쓰실 겸 해드렸는데 이제 어느 날 큰오빠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큰오빠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. 그러다 보니 다 같은 자식이라 이제 작은 오빠랑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아, 이렇게 친정 어머니로부터 비법을 전수받고 그 네.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된장 사업에 네. 시작을 하신 건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해 주시죠. 네, 저는 그 1980년경부터 제가 이제 전수를 받기 시작했죠.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그 정식으로 제가 귀농을 하게 된 거는 오빠가 돌아가신 2006년도에 제가 귀농을 해서 이제 도시에서 오니까 어머님 모시고 할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어머님이 잘 하시는 그 된장을 가지고 좀 한번 사업을 만드는 게 좋겠다.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는 콩 장목반을 만들었어요. 콩 장목반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2년 후에 두리두리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그 지역의 각 마을에 사시는 분들을 대표로 해서 이제 이사님들을 한 6분 모시고 이제 조합원들을 한 50명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리두리 영농조합 법인을 이제 설립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설립 초기에는 뭐 굉장히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나도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모녀가 된장을 만든다 해가지고 좀 그런 것이 입소문도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이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이 된장을 만들어서 팔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. 이 초창기부터 쭉 되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사실 농촌에 귀촌에서 와 살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 또 농촌이에요. 그래 처음에는 이제 지역 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이견이 많았죠. 또 뭐 우스갯소리로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60이 넘어야 저희 된장 담그는데 참가를 하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 동네 분들끼리 와 도와주시다가 그냥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다 팽개치고 가시는 거예요. 그래갖고 굉장히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한 이분들이 굉장히 좋을 땐 좋은데 그래도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같이 지냈던 분들이라 오늘 싸우고 3일 있으면 또 말씀을 하셔요. 그럴 정도로 이제 그분들이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또 그분들의 뜻에 맞게 모든 걸 따라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마을 분들이 도와주시고 불이 켜져 있으면 또 고구마 같은 거 거서 갖고 오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모녀가 함께 만드는 상황버섯 된장이 입소문을 타고 좀 많이 알려지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이 판로도 열릴 것 같은데 어땠나요? 근데 사실 된장의 그 판로는 쉽지는 않습니다. 이제 전국에 굉장히 많은 그 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그 된장을 어머님께서 나누는 것도 좋아서 된장 축제를 했어요. 저희 집에서 매년 축제를 해서 이제 그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 거기에 된장이 상황버섯 된장이라는 데 해갖고 그 태릉 선수촌이나 그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2012년도 아마 런던 올림픽에 5위를 하게 됐어요. 아마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성적 같은데 그때 그 태릉 선수촌장님께서 된장덕이라고 네. 예,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또 한번 굉장히 좀 그 기분도 좋고 사실은 보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네, 요즘에는 전국 어디에서든 이 소문난 된장, 간장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듣기로는 명장님이 만드신 된장은 인터넷으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아,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기계로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저희 된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나오고요.
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매일 만들어내잖아요. 근데 이제 저희는 한 번만 나오고 또 수작업으로 하고 우리 도내에 있는 이제 전에는 미원면에서만 나는 콩을 썼어요.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 도내에 충북 도내에 콩을 엄선해서 쓰다 보니까 그 만들어진 양이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주문을 또 많이 해도 저희가 소화를 시킬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작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선수촌이라든가 또 각종 운동 그 실업팀에도 가고 있고 굉장히 또 보람 있는 건 어떻게 입소문이 암 환자분들이 입소문이 나서 네. 이제 그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고 이래서 지금은 거의 전화로 해서 설명도 드리고 집으로 찾아오시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 친정 어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방법으로 이 된장을 만들다 보면 왠지 지난 날에 어머님께서 해 주셨던 말씀들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네. 이 전통을 이어가는데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. 네. 혹시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된장을 담그시나요? 네,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또 갑자기 가슴이 조금 어머니 생각이 울컥해지는데요.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. 된장이 자식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아니 어느 세상에 자식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. 그랬는데 어머님 말씀이 자식은 돌이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죠. 근데 된장은 사람 손이 꼭 가야 되고 또 남이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먹는 게 아니고 남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보다 귀하게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하셨고요. 또 그 항아리가 저희가 이제 한 600개 돼요. 그거를 매일 어머니께서 이제 7개씩을 관리를 하신 거예요. 근데 7개하고 잃어버리시니까 그 항아리 위에다가 모자하고 수건하고 장갑하고 놓으시고 그 다음날 이어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너한테 귀한 게 남한테도 귀하다. 그러니까 나한테 귀한 게 남한테 선물도 내가 귀한 걸 줘야 되지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안 써서 그걸 주면 그건 선물이 아니다. 근데 그 연세에 어떻게 그런 가르침을 주셨는지는 저도 지금 제 어머니지만 굉장히 진짜 그 시대에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고요. 지금도 그런 걸 가르침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더하기보다는 이제 나누기를 먼저 가르치셨어요. 그러니까 남한테 베풀고 주는 걸 먼저 가르치셔서 지금까지도 그런 역량으로 그 가르침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귀한 가르침 같은데 당시에는 뭔가 자식보다 된장이 더 귀하다 하면은 약간 섭섭하시진 않으셨나요?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너무 서운해서 아니 엄마 세상에 자식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?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. 그리고 애 큰 게 늙은이 된다. 저는 어머님이 그런 어록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어요. 애 큰 게 늙은이다. 왜? 모든 거를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너도 언젠간 노인네가 되고 늙은이가 된다. 그러니까 젊어서도 누구한테 뭐를 줘도 항상 같은 마음, 좋은 마음으로 귀한 선물을 줘야 너도 나이 먹어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의를 달 수가 없었죠. 그 말씀에. 네, 이렇게 또 어머니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또 실천하시는 우리 명장님의 자세, 또 이 전통 된장에 대한 철학이랄까요? 저는 지금 해주시는 말씀들이 다 저한테는 되게 묵직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대한민국 한식 명장으로 선정된 박혜순 명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. 이 명장님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된장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렸다고 들었어요. 혹시 어떻게 좀 성과가 있었나요? 예, 성과는 사실은 굉장히 국가에서 해줘야 될 걸 그 개인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참 마음은 아프지만 제가 그 독일에 위렌부르크에서 열리는 세계 유기농 박람회가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이 그 지상에서 가장 큰 박람회장이에요. 그러니까 크기는 우리나라의 이제 코엑스 그런 크기가 한 12개 정도 나와 있는 박람회장이고요. 그래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거기 우리나라 대표로 5개 업체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.
그리고 LA의 뭐 수출 상담회라든가 싱가포르, 어쨌든 저는 수출도 수출이지만 한식을 알리기 위해서 전통장을 좀 알리고 싶어서 나가기 시작했는데, 의외로 그분들이 그 굉장히 좋은 반응도 보이고, 또 제가 늘 한복을 입고 나갑니다. 외국에 나갈 때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분들이 된장에는 관심 없고 처음에는 한복에 관심 있어서 계속 사진을 좀 찍자고 이러면서 오게 된 거예요. 근데 그 독일에서는 그 사람들이 몇 번 나오는 걸 봐요. 첫 해 나가선 절대 누가 와서 뭘 하거나 하질 않아요. 근데 이제 2번, 3년 차, 4년 차 나가니까 아, 너희 또 나왔구나. 이러면서 이제 아, 그래? 그 이제 너네 된장 비싸다야 이래요. 그러면 제가 아, 너네도 와인이 뭐 1,000원짜리서부터 한 3천만 원짜리 있잖아. 우리도 마찬가지다. 1,000원부터 3천 정도 되는 것도 있다. 이제 이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그 발효, 숙성 이런 문화가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돼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성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이 독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일본 네. 같은 다른 나라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. 혹시 네. 뭐 수출 박람회 이런 데 좀 나가서 어떤 네. 반응을 얻으셨나요? 네, 저희는 이제 그 중소기업진흥원을 통해서 우리 여기 충북의 그 괴산 유기농 그 식품산업 육성 사업단이라서 같이 그 독일에서 이제 아까 말씀 최대 규모 이제 유기농 박람회를 갔습니다. 근데 거기에 그 독일의 음식 소개를 하는 작가가 있어요. 그 사람이 세계 5인에 선정된 사람인데 중국에서도 대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클라우디아라는 여성인데, 이 여성이 그 일본 미소라는 거에 빠져갖고 그 책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여성인데, 그 우리 된장에 빠져가지고 그 미소라는 책에 저희를 6페이지나 되게 실어갖고, 그게 지금 아마존에서도 굉장히 그 팔리고 있는 책이라서 제가 너무 좀 보람이 있고요. 또 그 친구는 이제 저희 그 공장에를 왔다 갔어요. 제가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은 한국을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제가 한국 사람의 모든 사람의 표본이잖아요. 그래서 그 3박 4일 있는 동안에 제가 속리산도 좀 데려가고 그 식품 우리나라에서 하는 박람회도 또 좀 진주까지 데려갔다고 했는데, 그 속리산을 갔다 와가지고 그 속리산 법주사랑 그 발효식품 그 음식점 이런 데를 보고는 너무 반해갖고 덩달아 지금 그 책자에 우리나라 속리산도 소개가 돼 있고요. 또 그 저는 개인적으로 보람을 갖는 건 그 미소라는 그 일본 된장을 소개하는 책자에 한국에는 이런 발효를 시킨 이런 된장이 똑같은 게 있더라. 이제 이런 표현을 해갖고 그렇게 글을 내줘서 그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유기농 된장이 세계로 뻗어나가는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이 국내 유기 가공식품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, 우리 그렇죠. 명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저는 모든 식품이 저희 된장뿐이 아니라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쉽게 봐서 뭐 쌀을 먹는 나라면 쌀을 수출하지만 빵을 먹는 나라에는 쌀로 만든 빵을 수출해야 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저는 된장을 소스로 사용하는 방법, 그래서 드레싱에 좀 넣을 수 있게 하고, 해외 나갈 땐 된장 쿠키를 만든다든가 또 된장 소스를 만들어서 스테이크에 소고기를 좀 해서 보낸다든가 그렇게 맛을 보여주는 걸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입맛에 맞추려면 수출용과 국내 내수용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. 그 사람들은 막 아시겠지만 단 것도 막 머리가 아프게 달게 먹잖아요. 네.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 생각해서 정말 달면 안 먹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녀본 결과로는 좀 그렇게 따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, 그 무엇보다도 그 입맛에 맞추는 게,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. 아니 니네 이거 솔직히 한번 얘기 좀 해줘봐라 그랬더니, 야 나는 이렇게 안 단 거보다는 그래도 사탕수수라도 넣어서 유기농 설탕이라도 넣어서 단 거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
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문화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렇게 공략을 했을 때 좀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그동안 이 중국, 독일 같은 해외에서 이 유기농 인증을 받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. 혹시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수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국내 인증으로도 통용되는 나라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. 소비자 외국 물건이 들어왔을 때 FDA 걸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FDA 것도 받았네 그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내 인증을 받아도 중국에 가면 중국 인증을 받아줘야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독일 가면 EU 걸 받아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중국에 그 유기농 인증을 2,400만 원 들여서 받았어요. 근데 그 2,400만 원이 왜 그러냐면 콩도 받아야 되고 또 완제품도 받아야 돼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콩을 농사 짓는 분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국내에만도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이걸 하겠냐. 그래갖고 그걸 같이 제가 비용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들여서라도 좀 이제 받고 우선 우리 그 전통 식품 우리나라의 그 전통장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받기 시작했어요. 근데 일본 같은 데는 나라가 나와요. 이제 이런 식품관에 박람회 가봐도 재패니스 이렇게 재패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가 개인 사업자들이 가서 두리두리 영농조합법인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건 국가에서 조금 신경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었군요. 예. 그러면 이렇게 방송에 나오신 김에 네. 이 정부의 이제 건의사항이 좀 있다면 예.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. 이게 사실 그 뿌리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. 저희가 그 전통식품이라는 건 된장뿐이 아니고 김치도 있고 된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또 전통이라는 게 한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이는 자꾸 먹어가서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해야 되는 거라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농식품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. 왜냐하면 저희가 한식 그걸 하다 보니까 한식은 농식품부 쪽으로, 한지 뭐 이런 거는 또 문화관광으로 가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한류라는 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애로점이 많아요. 그리고 또 이미 지금 김치 같은 건 중국이 지네 거라고 또 만들고 있잖아요. 또 된장도 일본이 지네 거라 그래서 지금 그 유네스코에도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. 미소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. 그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서 정말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 좀 그 우리들 전통을 살려가는 우리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우리 명장님께서는 이 된장뿐만 아니라 전통식품을 기본으로 해서 또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계신다는 말을 네. 들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해주시죠. 사실은 그 한식의 세계화라는 거를 되게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. 왜냐하면 늘 해외를 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세대는 김치를 싸가지고 가고 고추장을 싸가지고 갔거든요. 뭐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위해서 그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한식협회라는 그 우리나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충청도 제가 연합회장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.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이제 그런 걸 맡겠습니까만 그래도 어쨌든 그 한식을 좀 살려보자. 그 전통장을 좀 그 이제 계승을 좀 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뭐 요즘에는 보면 아시지만 짜장면 데이도 있고 뭐죠? 무슨 초콜릿 주는 날도 네. 있고 뭐 삼겹살을 먹는 날도 있고 그런데 한식 먹는 날이 없어요. 그래서 그 한식 먹는 날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나.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에 한 끼만 제대로 된 한식을 먹어도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보다 더 큰 홍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한식 그 협회에서 하는 게 세계화 포럼에서 하는 것이 한식의 날을 좀 정하는 게 어떠냐.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숟가락하고 젓가락 있죠. 네. 그래서 숟가락이 아라비아 숫자로 보면 뭐 같아요? 숟가락. 구요. 구자 같죠? 네. 그래서 9월 11일을 좀 하는 게 어떠냐. 네. 그래서 이제
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어떤 분은 또 우리가 열 손가락 안에서 손끝맛을 내는 게 한식이다. 외국에는 손으로 음식 잘 안 만들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10월 10일도 좋지 않느냐 뭐 이런데 제 개인적으로 9월 11일 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 저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하고요. 그래서 그 지금 매년 서울 광화문에서 저희가 아직까지도 누구 도움을 받지 않고 각자가 돈을 내서 광화문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. 네. 그때 이제 대사님 부인들도 모셔서 요리 경연 대회도 하고 뭐 또 대학생들 데려다가 이제 식품 경연 대회 해서 상도 좀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에 이제 좀 노력을 하고 네.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네. 9월 11일이 한식의 날로 제정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예. 네, 이렇게 명장님께서는 또 이 전통 된장으로 꾸준히 나눔 봉사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의 나눔인가요? 그건 뭐 좀 이제 나눔 봉사랑은 좀 부끄럽지만 이제 어머니께서 그 늘 나누는 걸 좋아하셨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님 생전에 기분 좋게 해드리자. 이래서 이제 저희가 꼭 된장이 아닌 날에도 뭐 복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삼계탕도 끓여드리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된장 사업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해마다 된장을 담그는 날 장 담그는 거와 경로잔치를 같이 해드렸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 관심이 그 농촌에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. 외로움이지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날 하루 모여서 이제 결혼식 때는 그 사람들 우리가 가려서 초대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행사 때는 오시는 건 그분들 몫이고 제 전화번호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합니다. 그래서 참석해 주시면 어느 날은 연예인분이 오시면 어르신들이 또 손도 붙잡고 사진 찍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효도가 별게 아니구나. 나눔이라는 거는 그냥 가까운 데서 내가 처해졌을 때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이 나눔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.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그 전통식품을 너무 어렵다고 안 배우려고 그래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또 새터민 그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데려다 지금 교육을 시키고 열심히 이제 그 한식 문화를 좀 알리고 있는 거에 그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기도 한 거죠. 네. 이렇게 또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이 3대째 가업을 이어오시고 지금 또 이렇게 대한민국 한식 명장까지 되셨어요. 네. 우리 명장님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뭔지도 궁금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? 아, 개인적으로 그 된장 학교를 한번 설립하고 싶어요. 네. 왜냐하면 뭐 각 도에 보면 학교는 아니지만 된장을 열심히 하는 데는 있는데 이제 관리도 잘못하고 이래서 그런데 좀 된장 학교를 만들어서 그 전통 식품을 좀 이어나가는 그거 하고 또 학교 박 아이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심각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와서 자기 그 분야에 맞는 걸 좀 배우면서 또 된장은 담는데 한 5개월 걸리거든요. 네. 제품 나오기까지.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인내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좀 하고 싶고요. 그 농촌의 도시화가 꿈입니다. 그러니까 농촌에도 와서 살았을 때 도시하고 큰 차이가 없다. 열심히 잘 놀고 잘 하면서도 건강하게 이렇게 해서 좀 농촌과 도시 아이들이 별 차이가 없는 농촌의 도시화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. 뭐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올해 대한민국 한식 명장으로 선정된 박혜순 씨와 함께 했는데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아유,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장맛은 이 시간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. 이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또 전통 된장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박혜순 명장. 이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앞으로의 멋진 행보 이어가시길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.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